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 제어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의 if문,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연속적인 if문,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리스트를 이용한 간단한 if문 활용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제어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구조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조건문은 두 번째 선택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순차 구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간단한 프로그램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는 구조가 시퀀스 순차 구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선택 구조가 되는데 참이면 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면 거짓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건문은 if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if 조건식 콜론 참일 때 실행될 문장 else 콜론 거짓일 때 실행될 문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if 조건식 다음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돼요. 뒤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반복 구조는 우리가 반복문 나갈 때 볼 내용들이고요. 얘는 조건이 참이면 지금 순서도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if문 가장 기본적인 if문 형식 얘는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if 조건식 콜론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아이들에서 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여쓰기예요. if 조건식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가 됩니다.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은 들여쓰기가 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서 기본적으로 if 조건식 콜론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돼요. 만약에 들여쓰기가 안 되면 스페이스바 4번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조건식 다음에 있는 실행할 문장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다. 즉 앞에 있는 형식 if 조건식 콜론 실행할 문장은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if문 다음에 실행할 문장은 다음 줄에서 들여쓰기를 하고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들여쓰기가 만약에 안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하나, 둘, 셋, 4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셀 모드, 대화형 모드에서 저는 if문을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하면 모든 문장, 즉 실행할 문장이 끝나고 엔터를 2번 눌러야 if문이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예제 보세요.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얘는 셀 모드, 대화형 모드입니다. age는 20, age라고 하는 변수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고요. 만약에 if 조건식 콜론이에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형 모드에서는 이러고 엔터 한 번만 눌렀을 땐 결과값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 눌러야 이 부문이 끝나고 성인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모드에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age가 20, 이게 뭐예요? age에는 age라고 하는 변수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대입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조건문은 이 부분이죠. if 조건식 콜론 참이면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된다.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이 출력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출력이 돼요? 성인이 출력이 될 거예요. age에 20을 대입을 해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고 참이면, 즉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성인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inpu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살펴볼 겁니다. 앞에 있는 예제 한번 잠깐 보세요. 두 개의 예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위에 거, 아래 거, 아래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죠. input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if문에 의해서 스코어가 90보다 큰지 9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판단을 해서 합격입니다를 출력을 할지를 보는 예제입니다.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성적을 입력을 받아요. 98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int 함수가 있으니까 얘는 숫자 정수 98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수니까 정수와 정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98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성적을 입력을 했는데 80을 입력을 하면 9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때요? input 함수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성적을 98을 입력을 해도 98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는 98이라고 하는 문자열 형태가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열을 숫자랑 이거 뭐야? 크거나 같다. 우리 관계연산자에서 한 거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참일 때 두 문장 이상을 실행하고자 할 때 예제를 한번 볼까요? if 조건식이 스코어가 90 이상일 경우에는 합격입니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두 문장을 지금 실행하는 예제예요. 앞에 보는 것처럼 합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습니다도 참일 때 실행하고 싶으면 똑같이 들여쓰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장학금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프린트문이 들여쓰기가 되지 않고 if문과 같은 첫 번째 라인, 첫 라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80을 입력을 하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즉, 들여쓰기가 지금 두 번째 얘가 되지 않으면 얘는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들여쓰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들여쓰기가 돼야 되죠. if 조건식 콜론 다음에 실행할 문장은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쓰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4번 클릭을 하시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참일 때만 문장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참일 때 실행할 문장,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을 각각 다르게 주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이 다르다. 형식, if 조건식 콜론 참일 때 실행할 문장, else 콜론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if else문 하다 보면 if 다음에 조건식이 붙으니까 else 다음에도 조건식을 쓰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else 다음에는 조건식이 붙지 않습니다. if 조건식 콜론 참이면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 문장 실행, 거짓이면 else 콜론 다음 문장 실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도를 잠깐 보면 if 조건식 참이면 조건식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그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성적을 90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참이니까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성적을 80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이니까 else 다음에 있는 불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돼요. 순서도를 보면 스코어 입력을 받아서 90점 이상인지 판별을 해서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출력하고 종료되는 거고 9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출력되고 종료되고. 앞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연산자 할 때 산술연산자 할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산술연산자 할 때 산술연산자는 4층 연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값을 구하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하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퍼센트 연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의 배수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입력한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if else문. if 입력받은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뭐예요? 짝수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 8을 입력을 받아서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자 8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 짝수가 출력이 될 거고요. 7을 입력을 해요. 7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 1이죠. 거짓이니까 홀수가 출력이 됩니다. 저는 참일 때 홀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f 조건식이 num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과 같으면 홀수. 그렇지 않으면 짝수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두 번째. 입력한 정수가 6의 배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도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되죠. 입력받은 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6의 배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이 돼요. 8을 입력을 했어요. 8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6의 배수가 아닙니다. 12는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니까 참이니까 6의 배수입니다. 만약에 3의 배수인지 판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um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은지를 보시면 되죠. 5의 배수, 8의 배수 다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if else문을 동전 던지기 게임으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import random 새로운 게 나왔죠. 랜덤이라고 하는 모드를 import 가져온다, 불러온다 라는 거예요. 랜덤 모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는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 모듈입니다. 요 예제에서는 랜드레인지라고 하는 함수,
우리 뒤에서는 랜드 인트라고 하는 함수, 뭐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 다양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모듈이 랜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 모듈입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 시작해서 이게 출력이 될 거고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형식이 모듈 이름 점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랜덤 모듈이니까 랜덤 점 함수예요. 랜덤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지금 여기서 볼 건 랜드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고요. 얘는 랜드 레인지 가로 안에 우리가 지금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으면 0부터 1. 또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랜드 레인지 가로 안에 1을 해놓으면 뭐예요? 0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랜드 레인지 3이면 0, 1, 2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코인이 0과 같으면 동전 앞면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전 뒷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린트문은 이게 뭐예요?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는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게임 종료라고 하는 건 출력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다 실행되게 하려면 들여쓰기를 안 하고 하면 돼요. 결과를 한번 보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라고 게임 시작은 프린트문에 의해서 되는 거고 요 동전 뒷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랜드 레인지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에서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난수 랜덤한 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5번 눌렀을 때 동전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전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F5번 2번 눌렀을 때는 2번 모두 동전 뒷면이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나는 약자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얘를 약자 또는 별칭이라고 하면 되고요. 랜덤을 나는 뭐 R로 하고 싶다. import random as 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봤던 동전 던지기 게임의 그래픽 버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는 앞면, 뒷면 텍스트 그냥 문자열이 출력이 됐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한번 해볼 겁니다. F5번 눌렀을 때 지금 저는 500원짜리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요. 뭐 앞면, 뒷면 F5번 눌렀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import random,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수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import turtle은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듈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 얘는 뭐예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우리 turtle.turtle은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 했었죠. 터틀 그래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가 될 거고 스크린은 뭐냐면 이미지를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미지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이미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이미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터틀 그래픽에서 기본 쉐이프, 모양이 뭐뭐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클래식, 뭐 스퀘어, 트라이앵글, 어로우 이런 식으로 터틀 그래픽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미지가 있고요. 모양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 이미지를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스크린 객체입니다. 자, 요 라인에 의해서 스크린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를 설정을 할 때.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는 지금 보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어 놨고요. 그럼 이 경로를 써줘야 돼요. 경로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해당 이미지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속성 있죠. 메뉴 중에 속성 들어가면 이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얘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탕화면까지만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저 같은 경우는 a.gif죠. a.gif 확장자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위치를 복사를 하면 지금 달러 표시 즉 역슬래시 표시가 하나씩만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만 하고 F5번을 눌렀을 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역슬래시를 한 번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모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GIF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GIF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린 함수에 의해서 이미지를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a.gif, b.gif라고 하는 것도 모양으로 이제 등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이미지 1과 이미지 2를 등록을 하겠다. 어디에? 터틀 그래픽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 shape라고 하는 함수는 모양을 설정하는 함수고요. 이제 터틀 그래픽 쉐이프 모양에 추가를 하는 함수가 add shape입니다. 이미지 1, 저는 지금 이미지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썼으니 a.gif는 이미지 1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a.gif를 add shape 추가하겠다. 모양에 두 번째 이미지도 추가하겠다. add shap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 모양을 추가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add shape 함수에 의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얘는 이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린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듈 이름이 s.add shap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양, 이미지 모양을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 터틀 그래픽은 여기 위에 있어도 돼요. 랜덤 모듈에 이번에는 랜드인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랜드인트라고 하는 함수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시작 값과 끝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랜드인트 0,1은 0부터 1이에요. 0하고 1. 둘 중에 하나가 난수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0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1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랜드레인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랜드인트 사용을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방법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인이 0과 같으면 쉐이프에 뭐가 들어가요? 이미지 1. 이미지 1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gif 새 그림이 있는 게 모양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2 500원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면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터틀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한 모듈 불러오고 난수 발생시키기 위한 모듈 불러오고 이미지 설정하기 위해서 스크린 함수 사용을 하고 내가 설정할, 등록할 이미지 경로 지정을 해주고 스크린 함수에서 우리가 add shape라고 하는 거 add shap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뭐를 해요? 이미지 1을 등록을 하고 또 하나 이미지 2를 등록을 하고 터틀 그래픽 사용을 하는 거죠. 랜덤 모듈에 랜드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조건문.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로그인 프로그램을 살펴볼 거고요. 키값을 지금 문자 이름을 저는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아이디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잘못 입력을 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키값에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어 놨고요. 인풋 함수에 의해서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요.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키값이 아이디, 입력받은 아이디 값과 키값이 같으면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하는데 진이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놨어요. 진은 키값, 진해진과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출력. 다시 F5번 눌러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진해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아이디 값.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같으니까 환영합니다. 아래 예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 아이디, 패스워드가 모두 일치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아이디가 진해진이라고 입력이 됐고요. 패스워드가 2344. 아이디는 맞지만 패스워드는 틀려요. 로그인 실패. 두 번째는 아이디는 다르지만 패스워드가 올바른 경우도 로그인 실패. 아래 예제는 아이디, 패스워드 모두 일치해야지만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게 뜨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다시 보면 키라고 하는 변수에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놨고요. pw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을 해놨어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아이디를 입력을 받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고 만약에 키값이 아이디와 같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입력받은 pw와 같다. 여기서 잠깐 봅시다. AND라고 하는 게 나왔죠. 우리 파이썬에서 논리연산자 AND, OR와 NOT이 있습니다.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 NOT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돼요. 즉 AND는 그리고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 OR는 또는 하나만 참이라도 참, NOT은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키와 아이디가 같고 대문자 pw와 소문자 pw에 있는 값이 같으면 둘 다 참이면 로그인 성공이에요. 이 경우는 하나씩만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라서 로그인 실패가 되는 거고요.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둘 다 참인 경우에는 로그인 성공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속적인 if문을 볼 거고요. 연속적인 if문이 가장 많이 쓰이는 if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속적인 if문은 조건식이 여러 개일 때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형식을 보시면 if 조건식 1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 1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 2가 참이면 실행할 문장 2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 3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 3이 실행이 되고 위에 있는 조건이 다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조건 아까 하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if 조건식 얘가 참이면 문장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건식이 추가가 될 때마다 뭐 하면 되냐면 elif 조건식 하면 돼요. 조건식이 또 하나 추가가 된다. elif 조건식 3 콜론 실행할 문장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 1이 되는 거고요.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
elif는 else if의 약자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즉 조건식 1이 거짓이고 만약에 조건식 2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elif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건식 1과 2가 다 거짓이고 조건식 참이면 실행할 문장 3. 또 만약에 조건식이 있으면 elif 조건식 4 콜론 실행할 문장 4. 위에 있는 조건식들이 다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 정수를 하나를 입력을 받았어요. 40을 입력을 했어요. if num이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크죠? 참이니까 양수입니다. 두 번째, 정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0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0을 입력을 했어요. 첫 번째 조건, if num이 0보다 크다. 거짓이니까 다음 조건, elif로 넘어갑니다. num이 0과 같다. 0과 같죠? 참이니까 얘가 실행이 돼요. 0입니다. 세 번째 거 볼까요? 정수 입력하세요. 제가 마이너스 2를 입력했어요. num이 0보다 크다. 거짓이니까 다음 if문 num이 0과 같다. 거짓이니까 위에 있는 모든 if문이 거짓이니까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돼서 음수입니다. 가 출력이 돼요. if 첫 번째 if문을 실행을 하고 얘가 참이며 얘가 출력되고 끝. 그렇지 않으면 elif 다음 조건이 실행이 되고 또 얘도 거짓이면 다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if문 다 하나의 조건씩만 실행이 됩니다. 하나의 조건씩만 참이 될 거예요. 얘네가 다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만 실행이 되는 거고.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성적을 입력을 받아 학점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학점 A, 그렇지 않고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학점 B, 그렇지 않고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면 학점 C, 위에 있는 게 다 거짓이면 즉 70점 미만이면 학점 F.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성적을 입력하세요. 72라는 걸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이 돼요.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니까 다음 elif. 8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니까 다음 if.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니까 학점 C가 출력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잠깐 보시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프린트문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린트문 변수와 문자, 프린트 세 번째 형식이 문자와 변수를 혼합해서 출력하는 형식,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변수는 변수명만 쓰면 되고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주고 변수와 문자열은 쉼표로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에 건 한번 잠깐 보세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얘 뭐예요? 자, 요거 반대죠. 문자열을 정수 형태로 바꿀 때 int 함수, 문자열을 실수 형태로 바꿀 때 플롯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엔 반대예요.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 스트링의 약자인 str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랑 차이를 한번 잠깐 보시면 플러스 기호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문에 지금 변수와 문자열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할 때는 변수를 문자열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받은 스코어가 정수 형태니까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성적을 입력했을 때 98을 입력을 했어요. 하지만 출력이 될 때 이 스코어는 문자열 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점은 학점 A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차이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쉼표로 사용을 하느냐. 또 하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요거 요렇게 쉼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스코어, 쉼표, 다운표 안에 전문을 붙였었는데도 띄어쓰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바로 이렇게 출력될 때 98점은 붙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연속적인 if문을 우리가 앞에서 동전 던지기 게임 했었죠.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주먹가위보제 이 세 가지를 지금 그래픽 버전으로 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미지 3개의 경로 지정을 하고요. addShape 함수에 의해서 추가를 하고 모양을 추가를 하고 landInt 함수에 의해서 1, 2, 3 시작값과 끝값 정해주는 거라고 해서 1, 2, 3 핑거가 1과 같으면 첫 번째 이미지 모양이 나오고 핑거가 2와 같으면 두 번째 이미지 핑거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즉 3이면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연속적인 if문이에요. if, elif, else 첫 번째 조건문이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고 첫 번째가 거짓이고 핑거가 2와 같으면 얘가 참이면 요게 실행되고 그렇지 않고 두 개가 다 거짓이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f문 활용하는 걸 간단하게 볼 거고요. 우리 리스트는 이미 다루었던 요 슬라이드예요.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 여러 개의 항목을 하나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대괄호로 묶고 대괄호 안에 각각의 항목을 쉼표로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고 숫자는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는 뭐예요?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항목이 4개, 딸기, 자몽, 사과, 오렌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름 자체를 출력하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항목이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항목이 추가가 돼요. 딸기, 자몽, 사과, 오렌지, 수박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요. 리스트에서도 함수를 사용할 땐 리스트 이름점 함수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면 이번에는 랜덤 모드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함수가 하나가 새로운 게 나왔죠. 우리 아까 랜덤 모드에 랜드레인지 함수, 랜드인트 함수, 세 번째는 초이스 함수입니다. 초이스 함수는 초이스 가로 안에 지금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면 리스트 항목 중에 랜덤하게 하나의 항목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5번 누르면 자몽, F5번 눌렀더니 딸기, F5번 눌렀더니 오렌지, F5번 눌렀더니 자몽.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에 랜덤하게 하나의 항목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리스트 if문 적용된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항목 in list 이렇게 써주면 리스트에 만약에 해당 리스트 안에 항목이 있으면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보세요. if 항목 in list예요. 만약에 자몽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으면 자몽 구입 가능이에요. 자, 프루츠라고 하는 항목 리스트에 자몽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죠. 참이니까 자몽 구입 가능. 만약에 if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망고 없네요. 여기를 만약에 if 망고 in fruits 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